아이폰 써야 돼요? 갤럭시 써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을 생각하신다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유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요새 많은 범죄들이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의 범죄라 하더라도 이 디지털 기기의 정보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굳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핸드폰에서 실수로 지웠었던 어떤 사진이나 다른 정보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을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검사를 역임하시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김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디지털 포렌식이 일단 뭔가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통화기록, GPS 이런 디지털 증거 자료를 보존하고 수집하고 확인하고 선별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를 하거나 혹은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그 핸드폰을 가져간 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이미 제출받은 이후에 이 포렌식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전원을 종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밀봉을 하고 이제 간인이나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밀봉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받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그 핸드폰에 접속해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고요. 밀봉된 휴대폰을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조사실로 옮겨서 분석기기에 연결을 해서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디지털 포렌식 하면 그 핸드폰을 직접 열어보거나 이 핸드폰에서 바로 복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복제품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미징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파일로서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이제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들에게 참관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피의자는 참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이미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미징된 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참관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지금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떤 혐의 외에도 별건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관하지 않으면 여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내가 이거 외에 따로 찍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별 절차에 참관을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거 외에 내 핸드폰 털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참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얼마나 복원이 되느냐.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놓고 봤을 때 iOS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삼성의 갤럭시 폰, 각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갤럭시 휴대폰이 좀 더 복원이 잘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포렌식 기술 또한 이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뿐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끝까지 자신의 맥북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수사기관이 그 맥북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관련된 증거들을 취합하지 못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USB라든가 블랙박스에 넣는 SD카드,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나 HDD 같은 저장 매체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저장 매체는 복원이 어떻게 되죠?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삭제가 되거나 이제 덮어쓰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삭제를 하는 경우보다 이제 복원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파일을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저장되어 있던 그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는 경로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원본 데이터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원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삭제를
하면 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어쨌든 이 정보는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빼가지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게 되잖아요. 앞에 있었던 데이터 위에 다른 데이터를 입히고 그 위에 또 다른 데이터를 입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복원이 어려운 게 일반적이죠. 맞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된 자료의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가져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삭제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해당 기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 데이터가 소실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사건 진행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는데 원본 영상은 더 이상 복원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영상의 썸네일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썸네일만 가지고 증거로 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증명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메타 정보가 손실된 경우에는 역시나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메타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메타 정보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름이라든지 성별,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나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 사람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타 정보가 손실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 찍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이후에 내 핸드폰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저 안에 내 모든 연락처도 들어있고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 고액의 물건이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가환부를 신청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휴대폰이 직접적으로 이제 범행에 사용된 경우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 그 휴대폰을 돌려받게 되면은 사설 포렌식 업체 등에 맡겨서 복원을 하면은 본인이 촬영한 그런 불법적인 영상들을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에서는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요. 기타 다른 형사 범죄에서는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획득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휴대폰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핸드폰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값을 저에게 공유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돌려받은 다음에 사설업체를 통해서 복원을 하고 그 복원된 증거 자료 중에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김신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지어진 정보를 복원시켜주는 일련의 절차다. 비단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사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방의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런 디지털 포렌식이 유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의 감사사건에서도 점차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서 다투는 어떤 소송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준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였습니다.